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입니다. 1부 인사말도 없이 나왔죠. 그런데 뒷부분에 인사말이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예, 지금부터 2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백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부양책, 뭐 단독 돌파 의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더 마무리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자, 그냥 단순히 브로커리지입니다. 얘네가 뭐 헤지펀드에 투자했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브로커리지는 어디까지나 브로커 역할만 하니까. 그런데 로빈후드가 이 사이트론 멜번, 이 게임스탑과의 공매도 이 레딧닷컴의 싸움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자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1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도 하고, 이러다가 로빈후드가 거래 중단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월가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지금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빈후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브로커리지인데, 미국의 모든 그 온라인 브로커리지는 그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 이 트레이딩 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트레이딩 피가 공짜예요. 그러면 이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리지는 그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근데 헤지 펀드들을 통해서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거기서 트레이딩 피를 받는데요. 예. 그러면 결국 로빈후드는 겉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트레이딩 피 공짜지만은 뒤에 진짜 자기들에게 돈을 안겨주고 있는 손님은, 고객은 헤지펀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저께도 보면은 일반 투자가들에게는 GME 그 스탁을 매수 못하게끔 막아놓고, 예. 헤지펀드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놨잖아요. 금요일에도 개인 투자자한테 거래를 재개를 시켰지만 딱 한 주만 사게 했어요. 네, 뭐 장난하는 거 아니고 한 주 사갖고 뭐 합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이 로빈후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편파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 열받은 개인 투자자들, 이거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이 로빈후드의 그 온라인 브로커리지에 가장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열받아 갖고 거기서 탈퇴 러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레딧닷컴을 중심으로 해갖고 집단 소송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로빈후드가 조만간에 이 IPO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 IPO 이 계획마저도 지금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를 해갖고 로빈후드가 이제 단순히 이제 브로커만 역할하고 모든 이제 투자금은 그 클리어링 하우스 컴퍼니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로빈후드가 긴급 이제 자금을 이제 수혈해갖고 이제 자금난을 지금 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많은 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뭐 하여튼 클래스 액션 당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로빈후드 이 자체 근본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이제 퍼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클리어링은 증권여탁 결제원, 한국으로 따지면 증권여탁 결제원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로빈후드가 왜 지금 수수료 무료고 쥐가 수수료만 챙기는 업체가 왜 지금 자금 부족에 속했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헤지펀드들, 공매도 세력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공매도를 쳤을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를 친 다음에 이 돈이 나중에 이제 부족해지면 일단 로빈후드가 그 돈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탁결제, 즉 클리어링 서비스에 돈을 일단 갚고 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은 로빈후드와 사이트론이든 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증권 여탁결제원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일부 그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이 당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네네. 특히 게임스탑 이 주식 공매도 하나로만 해서 그 미국 월가 추정을 190억 달러 손실을 봤을 것이다. 이 사이트나 멜번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190억 달러가 마진콜이 나온 거고, 이 마진콜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먼저 무조건 거래한 증권사 로빈후드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이 추정하듯이 로빈후드의 자사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를 금지했던 것이다. 이게 분명히 상당히 납득이 가능한 추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로빈후드가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주가 상승이 더 나서 이제 순간적으로 빨리 숏 커버링을 해서 정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정리 못했다 해서 마진콜이 나와서 파산 위험이 있다 그러면 로빈후드도 상당한 이 자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로빈후드가 이제 그 목요일 날에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 게임스탑이나 AMC를 못 사도록 완전히 막았어요. 예. 그때는 하루 완전히 막으니까 그 해당 주식이 폭락을 했죠. 예.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숏셀 그 공매도 세력들은 빠져나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숏커버링은 상당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더 낮은 가격에서 네. 예, 비용 지불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 개인 투자자들도 월스트리트에 몰려가갖고 이제 항의 데모하고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이게 있었어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해갖고 예, 맞아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이게 하나의 그 사회적 운동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금융 이게 이제 직후였죠. 온라인으로 바뀐 것뿐인데 예. 지금 정치권에서 일부 그 개혁파 의원들이 이제 이 로빈후드 불러서 청문회하겠다,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빨아갖고 이 헤지펀드들 공매도 세력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줄여준 게 아닌가. 이것은 불법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빈후드가 이제 금요일 날에 다시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러면은 뭐 5주만 사게 하겠다. 이래갖고 제한적으로 이제 물러섰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한 주로 또 제한한다. 네,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뭐 한 서너 개의 그 주식에 한정돼 있던 것을 뭐 20개인가 30개인가 확 또 늘렸어요. 이제 거기서 미국 증시에서 하여튼 숏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주식들 위주로 해갖고 뭐 AMD도 들어있고요. 예. 스타벅스 커피도 들어있고 GM 자동차도 들어있고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리스트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또 파장을 일으킬지. 근데 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한두 개 한정돼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클 수 있지만은 이것이 그 리스팅 후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개인 투자자들도 한 곳으로 집중 못하고 분산되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파장이 더 약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가에서 이런 분석도 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부양책까지 꺼내서 백신에 대한 이 그 속도전까지 나오는, 즉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공매도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급등했던 이 AMC나 게임스탑의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1.9조 달러든 뭐든 다음에 이 정치권에 쏟아붓는 돈이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사태를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즉 모든 정치기관들, 뭐 옐런 재무장관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될 쪽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렇게 폭등한 주식은 펀더먼털에 접근해서 이제 다시 그렇게 반영돼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결국 지금 그 레디탁함에서는 1인당 $500씩만 우리가 투자해갖고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이제 매수를 하고 팔지 말자. 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20짜리 이제
그 주식이 지금 500달러, 뭐 300달러 이렇게 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그 시기가 되면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하이프라이스에서 매수했던 이 일반 투자가들이 고스란히 그 위험,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지 헤지펀드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손 털고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이플라잉 하는 이런 주식에는 우리가 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가들은 사람들이 원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왜냐면 뭐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이거 이러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테마죠. 일종의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은 안 사고 안 먹는 게 결국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라빈후드에서 이제 그 리스팅 발표한 회사 중에 좀 펀더먼털로 괜찮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AMC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는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 닫았던 이 영화 체인이 결국은 봄철되고 우리가 사회활동 증가하고 코로나는 잡혀가고 결국은 영화관이 다시 재오픈하고 그러면은 뭐 정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금이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기대할 수 있지만은 20달러짜리가 500달러 간 게임스탑 같은 것은 제가 진짜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AMC는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이번 사태로 6억 달러의 사채가 주식 전환하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네네. 이거 주목해야 될 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사주 있잖아요. 예. 이번에 뭐 아직 공시는 안 됐지만은 아마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AMC는 자금난을 완전히 거의 해소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그 봄철 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고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고 근데 이런 전체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AMC 같은 거는 지금 오늘 보니까 13달러였던가요? 프라이스가? 뭐 그 정도면은 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AMC 주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 인터넷이 잘 안 돼. 아무튼, 네, 그건 좀 이따,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나왔습니다. 여기 AMC가, 종가가 13.26달러네요. 예, 20달러까지 올랐다가 13달러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조차도 함부로 이제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고 충분히 조사해보고, 혹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은 비율로라도 한 번씩 사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한마디로 공매도 이 게임스탑 이것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에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이 핵심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 특히 애플 같은 경우 분기 1천억 달러 돌파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공매도에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주가가 오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하락을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주도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 지난 한 주의 그 빅테크들의 그 어닝 발표 이후에 그 주가 그 흐름 이것을 볼 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은 이 빅테크들의 성장 사이클이 정점에 접근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어닝 발표 전에 그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긴 했지만은 그 애플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어닝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이 와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팡주, 이 주식들은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시 전체 시장의 그 비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같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성장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테슬라 주식도 보면은 뭐 테슬라 자체는 어닝 발표가 좀 실망스러웠죠. 예. PER 1,000배에 달하는 테슬라의 어닝이 80센트에 그렇죠. 머물렀다는 거. 주당 순이익이 뭐 0.8센트. 네, 주당 순이익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PER 1,000배 주식이면은, 8센트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테슬라의 주주들은 깊은 이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크게 내려갈 그런 염려는 없지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 포함한 이 초우량 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조금 전에와 조금 다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매도를 주도했던 이 헤지펀드들이 빅테크 주식을 매도해서 쇼커버링, 그 다음에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한국 주식, 대만 주식 많이 팔았거든요. 베트남까지 할 거 없이. 그러면 미국의 또 빅테크 주식들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것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닐까? 이 추정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큰손들이 그런 시각에 의해서 빅테크 주식들을 내다 팔았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 기업, 빅테크들의 주식 성장 가능성을 약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만일 진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허접한 주식들, 잡주들,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그 잡주들, 이런 걸 우선적으로 처분해야 되죠. 근데, 만일 빅테크를 처분했다 그러면은 월가의 시각 자체도 조금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가 있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이 원래 은은 금 가격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은 가난한 자들의 금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금과 철저하게 연동이 되는데 금값은 별거 없었는데 지난주에 은값이 급등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네, 결국 이것도 레딧닷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포스팅 올려갖고 이 커머디티 중에서 이 실버가 가장 눌려있다. 월가의 큰손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눌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은 가격을 상승시키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팅 해갖고 그것이 이제 호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마침 그 포스팅 이후에 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딧닷컴의 포스팅 보면서 사실 웃었거든요. 이 금과 은 시장은 얼마나 방대한데 이 레딧닷컴에서 이 방대한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포스팅 직후부터 금 가격도 올라갔지만은 은값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도 지금도 헷갈리는 게 과연 레딧닷컴의 이 300만, 500만 되는 이 개미 군단들의 파워가 이 광대한 실버 시장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지금 가늠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이 실버는 산업재로 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화의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많이 비축해 놓고 있고, 월가의 투자뱅크들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큰 시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이틀 동향만 봐서는 실제로 은값이 크게 상승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레딧닷컴의 이 파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죠. 펠로시 의장이 공화당 너희들 협조 안 하면 우리 단독으로 다음 주까지 이거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원에서는 다수당이니까 기본적으로 통과가 뭐 될 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지금 50대 50이고 이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 때문에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긴급 재정조치라는 걸 취하면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샌더스입니다. 상원 예산위원회 샌더스 의장이 집권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을 지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그 취임 그 일에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지금 이 스timulus 패키지 통과하는 건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적이다 이제 이렇게 푸시하는 건데 공화당은 이 트럼프 탄핵 재판 이거와 이 밀당을 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재판을 이제 매개로 해갖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밀당하는 와중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금 빨리 이제 하원도 이제 통과시키고 되고 빨리 상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2월달 안에 이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야지 3월달에 부양책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월달에 지금까지 연장됐던 그 unemployment benefit이 3월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갭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가려고 그러면은 3월 중순쯤에 이것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하원과 상원도 2월 중순에서는 이게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스케줄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급한 이제 그거고 그 와중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뭔가 조금 더 양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밀당 관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3월 15일까지 민주당이 지금 정권 그 차원에서 지금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차피 물러난 대통령인데 민주당은 굳이 물러난 대통령을 일종의 부관 참시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 그 입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는 이제 그런 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공화민주 양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대 정당이 그 파워풀한 정당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 공화당 이 하원이든지 상원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향력 하에 자기들이 현직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창당해갖고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차기 대통령 선거, 차기 정권에서 다시 또 민주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그래서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부관 참시해갖고 네. 완전히 끝내버리자. 예, 그러려고 이제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쉼없이 1, 2부 합쳐서 1시간을 넘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이게 이제 공매도로 일주일간 혼란을 겪었는데, 다음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이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제 정시로 볼 때, 지금 이 공매도와의 전쟁, 이것 외에는 지금 악재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혼란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질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된 이제 입장에서, 증시의 불안감은 사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증시가 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매도 세력을 이제 비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공매도 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이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공매도로 달라붙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승에 베팅하면 롱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하락에 베팅하면 숏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만일 우리가, 1000불을 갖고 롱에 투자했을 때와 숏에 투자했을 때로 우리가 이제 그 향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보면요. 1000불을 롱에다 투자해갖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액의 최대액은 1000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만일 숏에 들어갔다가 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로 가갖고 이 주식 시장이나 그 주식의 그 가격이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 1000불 투자한 것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언리밋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만일 그 게임스탑 주식에다가 1000불을 투자한 사람이 다 잃어버리면 1000불만 잃는데, 만일 게임스탑의 그 주식이 40% 할 때 1000불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숏에 대한 그 손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까지 놔뒀으면은.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숏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그 찬스가 아니면은 가능한 숏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일 일반 평범한 투자자라고 그러면은 아예 머리에서 숏은 지워버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숏을 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뭐 0.1% 수준이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인버스조차도 반대를 하는 게, 역사에서 보면 인버스 기대 수익률과 롱 수익률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굳이 인버스에 투자할 바에야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은 다우존스나 S&P 그 지수, 그 펀드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투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전체 흐름은 우상향이에요. 예. 작년 2월, 3월 달 폭락장도 있고, 이번 이런 혼란도 있지만, 잠깐의 잡음과 그 낙폭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 큰 그림을 보고,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늘릴지언정, 숏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보면, 네. 앞서서 사실 빅테크들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했고, 일부 진짜로 팔았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팔았다면, 이제 이 정도 순이익 기록했으면 어느 정도, 빅테크 입장에서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나 S&P 500, 다우 지수의 이동평균선을 보면, S&P 500이나 다우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딱 붙어서 조정 어느 정도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아직도 이동평균선에 괴리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빅테크 주식보다는 이제 부양체까지 있으니 이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더 비중을 좀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 앞으로의 그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예. 백신 배포, 하여튼 그 코로나 환자도 줄어들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상승 여력은 그 집합 활동할 수 있는 그 집합 주식들, 예. 그 뭐라고 그러죠?
컨택트 주식이라고 그러나요? 컨택, 예. 예. 예, 그쪽의 주식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 관련, 그런 주식. 그 여행 그 관련주 안에는 이제 각종 뭐, 식당도 있고, 뭐, 호텔, 뭐, 네. 카지노, 뭐, 레저, 뭐,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오일 소비도 늘어나고, 네. 결국은, 오일 섹터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뱅크 같은 거. 하여튼 결국은 컨택주들의 상승력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벌써 1시간 1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만 놓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1시간 동안 하여튼, 지난주 정신 없으셨을 시간인데 이렇게 또 예쁘게, 그러니까 자세히 섬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하여튼 오늘 전체 그 인터뷰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은, 투자 세계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변화는 혼란을 만들지만 인간 사이는 또 혼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또 규칙을 만들어내니까 항상 성장이 답이다. 이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네, 긍정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친수익파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자, 오늘 긍정적인 토마스 리 선생님, 그 다음에 친수익파 상승미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부 잘 보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월요일, 화요일부터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는 코스피 지수 2,900까지 조정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일주일간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금요일 종가에는 약 10분의 1 정도 매수를 했고요. 월요일, 월요일 아침 중요하죠. 지금은 일요일이니까 좀 더 생각을 해서 월요일에 되도록이면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고, 안 되면 뭐 글이라도 올려서 다음 주 투자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성공적인 친수익파 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